앞으로 조금만 더 주도적으로 열심히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요즘 저희 수다학 앞으로 예비 중고등학생들의 사연이 많이 도착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겨울방학 동안 좀 게을러지고 또 많이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아이들도 예비라는 단어가 주는 중압감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안 겪어봤기 때문에 주는 어떤 막연한 두려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잘하면 잘하는 대로 또 못하면 못하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 걱정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예비 중고등학생들이 선행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너무 많은 선행을 하다 보면 사실 학교 수업이 또 지루해질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또 너무 많은 걱정을 하면 너무 그 걱정 때문에 공부를 또 못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좀 적당히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은 이런 궁금증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그렇죠. 공부를 해야 되느냐. 네네. 사실 그거에 대한 정답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수준별로 좀 준비를 하는 게 좋겠죠. 자기 수준에 맞지 않게 너무 과도하게 하면 흥미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수학으로만 집중해 본다면 아무래도 수학은 깊고 제대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에 좀 마음이 싱숭생숭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하고 네. 헤어지니까 맞아요. 특히 또 이 초등학교에서 또 중학교로 넘어가는 시기에 굉장히 또 학교도 아예 다른 학교로 배정받아가지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졸업식 때 친구들이 저랑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죠. 아니 본인이 다른 친구들한테서 그럴까 봐 그런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제가 돈을 많이 빌렸거든요. 그 당시. 그래서 떨어지니까 못 받을까 봐 애들이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게 지금 뭐 사춘기 뭘 그럴 수가 있어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막 벌써부터 울고 아유. 우정 반지 맞추고 네. 그래서 되게 아쉬워하고 그래요. 근데 아쉬운 면도 있지만 사실은 그 전에 조금 힘들었던 친구들은 새로운 세상이 열리거든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도 있고 또 초등 입학 때는 끌려갔다면 중등과 고등 때는 뭔가 자기가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서 좀 더 아쉬움보다는 기대감을 갖고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아이들이요, 딱 보면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꼭 공부뿐만 아니라 교우 관계 또 학교 생활에 대한 부담감도 상당히 클 텐데 여기에 부모님이 오히려 더 심란해하고 초조해하고 조마조마해하는 모습을 다 보이신다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더 불안감을 느낄 것 같거든요, 선생님. 너 이제부터 중학생이니까 정말 열심히 해야 돼. 중학교 올라가면 장난 아니야.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부담되네요, 진짜. 네. 설레임이 있어야 되는데 네. 거의 협박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하나는 이제는 입학서부터 시작해서 대입 아니면 직업까지 이제 싹 정해야 된다. 어저께까지 아무 생각 없다가 오늘부터는 뭐 대학은 학생 뭐 종합 전형으로 해가지고 뭐 어느 대학교 어느 과를 나와서 뭐까지 해야 된다까지 결심을 하니까 사실 얘는 6학년에서 이제 겨우 중학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하루 차이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사실. 불구하고 인생이 너무 바뀌는 것 같아서 오히려 불안감이 가중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설렘을 줄 수 있도록 이제부터 한번 잘해보자 정도면 괜찮지 얘한테 너무 많은 것들을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때 그 초등학교 끝나고 나서 이 수학에 대한 개념을 이 세뱃돈을 통해서 제가 좀 배운 게 있어요. 오, 어떡해요? 그러니까 우리 친척분들 중에서 그분의 월급을 대충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뱃돈이 얼마 정도 나올지를 대충 예상을 하는 거예요. 네네. 저분은 연봉이 한 요 정도 되니까 나한테 한 2만 원은 주겠구나. 뭐 이렇게 하면서 나름 그분들의 연봉과 네. 그다음에 세뱃돈의 용돈을 한번 비율로 해가지고 이 계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기대에 맞게 거쳤어요? 좀 짜더라고요, 우리 친척분들이. 사실 수학 공부에 대한 거는 답이 거의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올라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예전 것을 모른다면 공부가 제대로 될 수 그렇죠,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뭐 예비 중학생이라면 초등학교 공부를 잘 정리를 해야 되고 뭐 예비 고등학생이라면 중학교 내용을 좀 정리해서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복습은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 생각에도 복습도 열심히 하고 또 이제 수학 공부라고 하면 문제집이나 자습서만 가지고 푸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거 말고 수학과 관련된 동화라든가 뭐 웹툰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적들을 자주 보면서 이렇게 많은 상식, 수학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접하면 좋겠고 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세요. 수학 활용, 뭐 수학과 필통, 수학과 안경, 수학과 머리카락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면 네. 재미있는 그런 기고된 글들이 뜨거든요. 근데 읽다 보면 너무너무 재밌고 일상생활 속에서 연결이 돼서 네. 그런 것들이 상식을 길러주고 이해력을 높이는 데 참 도움이 됩니다. 저는 수학이 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이틀치를 먹었어도 내일 또 먹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죠. 수학은 매일매일 일정 분량을 계속 해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네. 이런 것들이 수학의 이제 자기주도 학습이나 습관을 잡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같습니다. 사실 이제 겨울방학 동안 선행을 많이 시키셨을 텐데 오늘의 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요. 너무 과하지 않은 준비와 탄탄한 복습. 이게 아마도 따라주기만 한다면 다음 학년을 준비하는 마음도 그렇게까지 불안하진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때마침 오늘 저희 수다학에 사연을 보내주신 어머님도 역시 예비 중학생을 두고 계시는 어머님이신데요. 과연 어떤 고민 때문에 또 노크를 해주셨는지 사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주 수다학이 찾아간 곳은 대구 달서구. 오늘의 주인공은 귀여운 예비 중학생 14살 성도경 양입니다. 논술학원에 다녀온 도경이 고됐는지 오자마자 쉬는 시간을 갖는데요. 오자마자 그냥 바로 널브러지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네. 아이고. 방학이라 아침 일찍 학원을 다녀와 피곤해하는 딸을 위해 엄마는 충분히 여유 시간을 갖게 하는 편이지만 최근에는 이런 도경이를 보며 엄마에게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정말 성격이 좋으신 것 같아요. 보통 어머님들은 발견하자마자 이제 큰 소리가 벌써 나오실 법도 한데 계속 지금 온화한 미소로 저기 또 지켜보고 팔을 계시거든요. 삭히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이제. 네, 우리 도경이는 어려서부터 학원을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었어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집에서 시킬 건데 제가 시키지 않으면 아니면 제가 출근하고 없는 시간에는 혼자서 공부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서도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학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머님이 확고한 방향을 잡으셨네요. 학원을 보내시진 않을 거다. 참 많은 어머니들이 자기주도 얘기하시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본인도 자기주도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참 힘든 부분이 저 자기주도더라고요. 그렇죠. 어른들도 사실은 자기 주도라는 것을 실행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참 어렵죠. 동그라미 가득한 수학 문제집. 얼핏 문제집만 봤을 때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집 속에 엄마의 남모를 걱정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씩 시켜보면 집중력도 있고 또 오래 앉아있는 힘도 있고 또 열심히 시켰을 때는 성적도 1학기 때는 100점을 받아왔었어요. 근데 앞으로 조금만 더 주도적으로 열심히 하면 잘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힘들어요. 오늘도 학습 분량을 정해주고 출근하시는 엄마. 이건 마치 그 설정된 드라마 같은 느낌인데요. 과연 도경이는 엄마가 정해주신 분량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좀처럼 일어날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때 집에 찾아온 친구. 누군가 했더니 바로 도경이의 스터디 파트너입니다. 같은 직장에 다니시는 어머니들 덕분에 매일 둘이 함께 공부를 하고 있다는데요. 인터넷 강의를 위주로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친구랑 노는 게 아니라 뭐 공부를 하려고 하네요. 환경이 딱 공부하는 환경으로 세팅을 잘 네, 해놨네요. 구조가 아주 잘 돼 있는데요. 거의 공부방 분위기죠. 저는 뭐 거의 회장님들 회의실 느낌 나는. 저는 저 정도면 진짜 공부할 만 날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슬슬 딴짓하기 시작하는 아이들. 또래 아이들답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마냥 즐거운가 봅니다. 인강을 볼 때는 의자 위치를 조금 바꿔서 바로 볼 수 있게 그렇죠. 했으면 선생님을 좋겠네요. 마주보는 듯한 예. 느낌으로.
혼자 있을 때보다 예빈이랑 같이 있으니까 좋긴 한데 지금은 공부보다 노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중학생이 되면 지금보다 더 진지하게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엄마 왔어. 잠시 후 퇴근하신 엄마. 바로 아이들 방으로 향하는데요. 얘들아, 숙제 있어. 응. 조금 이따 숙제 봐줄게. 하고 있어. 엄마가 오시자 까르르 웃던 모습은 어디 가고 무섭게 집중하는 도경이. 어머니가 오니까 그래도 확실히 네네. 뭐 공부하는 느낌이 나는데요. 학원 강사로 일하며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엄마. 덕분에 아이들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아이들이 모르는 부분을 콕콕 집어서 잘 설명해 주니 이만한 조력자도 없습니다. 스터디로 공부하면서 저건 환경이 좋으니까 잘만 네. 하면 아주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네. 그리고 뭐 더더군다나 어머님께서 수학 강사신데 뭐 진짜 바랄 게 없는 환경 아니겠어요? 이번엔 도경이 차례. 엄마에서 선생님으로 변신하는 순간입니다. 마냥 귀엽게 도경이를 바라볼 때와는 다른 모습이죠. 얘가 위에 거가 아니고 얘를 밑면이잖아. 그럼 밑면은 어떻게 구해? 바로 곱하기 0. 응, 맞네. 그다음에 거기다가 훗날 어떤 직업을 갖든 수학은 꼭 해야 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신경이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특히 엄마가 옆에서 공부를 봐줄 때와 혼자 공부할 때 성적 차이가 큰 도경이를 보며 엄마는 또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제가 1학기 때는 아이를 조금 많이 시킨 거고요. 2학기 때부터는 아무래도 티칭 보다가는 혼자 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코칭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은 그렇게 많이 시키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제가 인강을 하나 선택해서 그 인강을 보고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아이에게 맡겨보고 있는 길이에요. 다시 찾아온 둘만의 공부 시간. 열심히 듣고 있는 인터넷 강의는 중학교 선행과정. 유리수 부분을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학교 과정 중 일부는 초등 수학과 연계돼 있어 복습도 해야 할 것 같은데 복습은 따로 안 하고 있는 걸까요? 도경아, 초등학교 수학 공부는 그럼 안 하는 거야? 네. y도 하나씩 더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더한 거예요. 자신 있어요. 도경아, 자신만만한 도경이. 그렇다면 수다학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수다 능력고사. 근데 웃는 표정에 자신감이 살아있어요. 제법 어려운 문제들로 준비해본 이번 주 수다학 능력고사. 골똘히 생각하며 풀어나가던 도경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는지 결국 선생님! 알려줘. 왜? 도와줘. 도와줘. 어떤 문제? 우리 함께 모르는 6번을 볼까? 6번 해볼까? 아니요, 5번. 역시 엄마만한 선생님이 없습니다. 그럼 일단 2번에 근데 진짜 부럽긴 하네요. 언제든지 수학 어려운 문제 있을 때 엄마 도와줘 이렇게 하면은 그냥 차삭 하고 나타나서 제대로 가르쳐 주실 수 있잖아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두 그러니까요. 분. 엄마 진짜, 도와줘, 네. 아빠 도와줘 바로 다 되시는 분인데. 우리는 어쩔 거예요, 우리는. 13점. 근데 큰 문제는 진짜 엄마가 계실 때와 안 계실 때가 차이가 확연하네요. 문제를 많이 접해보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런지 어떤 문제는 5학년 1학기 때 풀었던 문제들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잘 못 푼 것 같더라고요. 평상시 보다가는 요즘 이제 한 학기를 얘가 거의 수학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렇지 감각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60명이 많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리고 또 하나 도경이의 엄마이자 선생님 역할을 동시에 하며 더욱 고민이 많아진다는 엄마. 알 수 없음. 축구가 있었잖아. 축구는 100명. 축구는 100명이네. 자, 그러면 요 네 가지를 다 더해가지고 몇 퍼센트가 나와야 되나? 두 사람이 엄마와 딸로 선생님과 제자로 최고의 커플이 되어 공부할 수 있도록 수다 도와주세요.
네, 오늘은 어머님께서 티칭과 코칭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을 또 만나봤는데요. 아마 오늘 사연을 통해서 우리 엄마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엄마들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나눠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엄마와 함께 공부를 할 때는 100점을 맞을 정도로 굉장히 좀 탄탄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제부터는 좀 혼자 해봐라 라고 해서 자기주도 학습을 하라고 놔두니까 영 실력 발휘도 못하고 뭔가 집중을 못하는 모습 때문에 어머니께서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지금 어머니께서는 정말 하실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 학습 환경이나 분위기도 굉장히 배려 깊게 다 세팅을 해주셨고, 그리고 엄마가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네. 필요할 때 바로바로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거는 아무래도 도경이가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그럼요. 덕을 톡톡히 봤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 스터디식 공부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저는 이제 또래끼리 모여서 공부를 시키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힘들어요. 왜냐면 그 또래를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정말. 그렇죠. 내 네. 아이는 뭐 어떻게 할 수 있지만 또래를 구하는 건 참 힘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잘 이렇게 해놔서 친구도 와서 공부를 네. 하고 좋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좀 사춘기 여학생들이고 친구가 있다 보니까 이제 눈빛을 마주치면서 인형놀이도 하고 자꾸 이게 모임 형식으로 공부가 아닌 모임 형식이 돼서 그게 좀 아쉬운 느낌이 드는데요. 네네. 이때는 이제 관리자가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관리자가 없을 때는 아이들끼리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할 거리들, 그렇죠. 계획들, 목표를 이것들을 아주 정해주고. 구체적으로 집어주고 가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놀다가도 아까 보니까 인형을 사랑해서 인형 놀이를 하는데 인형 놀이보다는 뭐 수학 보드 게임이라던가 아니면은 자기가 약한 부분, 도형이 약하다 그러면 도형 부분을 조립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놀이 방법도 구체적으로 짚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친구한테 필요한 거는 약간 이런 게임인데 말 안 하기 게임. 입을 열면은 벌칙을 받는 거죠. 너 말했지? 매직으로 얼굴에다 뭐 사인하고 또 그러다가 너 말했지 하고 얼굴에 표시해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딱 왔을 때 누가 말을 많이 했는지가 알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게임 형식으로 하면 네. 또 그거 말을 좀 뭐 안 괜찮은 하고 방법이네요. 집중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멘트 누구 하나 틀리면 이렇게 한 번씩 긋고 이런 거 할까요? 끝나고 나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말실수를 했구나. 네네. 지금은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스스로 학습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관리가 잘 안 되면 앞으로 좀 어려워질 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머니가 출근하실 때 아이들한테 좀 구체적으로 그날의 학습을 알려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인강 듣고 문제 풀어라가 아니고 인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듣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야 되고 푼 다음에 안 되는 것들은 표시를 해서 내가 이따 오거든 나한테 물어봐라. 네. 이렇게 매우 구체적으로 해줘야 아이들은 그 시간에 공부를 하는 거지. 그냥 공부해라 그러면 사실 조금 전에 김인희 씨가 얘기한 것처럼 얼마나 지금 행복한데 둘이 있는데 그렇죠. 시간이 맞아요. 공부하는데 집중할 수 없죠. 왜냐하면 구체적인 그 주문이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가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쓴다면 성적은 오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면 스마트폰을 어차피 써야 된다 그러면 써야 되는 시간에만 쓰고 네. 어떤 순간에는 반드시 뭐 금고에 넣어놓는다든지 반납을 하고 특히 잘 때는 스마트폰을 부모한테 반드시 맡기고 자게 네. 하는 그런 습관이 들어줘야 앞으로 학습량이 늘어나갈 때 스스로 공부하는 것과 그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늘 하는 거잖아요. 수다 고사를 딱 치고 나서 어머니와 도경이의 반응이 정말 극과 극이었어요. 어머니께서는 뭔가 좀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은 거의 수학을 손에 놓은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았다 이러시는데 도경이는 굉장히 6학년 수학에 대해서 지금 자신감을 보였었거든요. 실제로 누구의 말이 맞는 건지 좀 궁금했어요. 예, 그 결과를 보니까 잘하고 있고요. 실력이 뭐 나쁘지 그래요? 않습니다. 네. 예, 실수가 좀 보이긴 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만 좀 고치면 잘 할 것 같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보니까 3번에서 네. 틀렸더라고요. 그게 이제 철사의 길이가 X미터인 거가 있는데 그걸 10등분을 했어요. 그러면 철사 한 개의 길이가 얼마냐 네. 이거인데 이건 이제 10분의 x거든요. 근데 10x라고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의 의도가 이제 곱하기나 나누기 기호를 쓰지 않고 이제 표현해 보라는 거였는데요. 그러니까 식의 내용을 이제 수식으로 쓰는 거죠. 문제의 내용을 수식으로 쓰는 거죠. 6번 같은 경우도 이건 조금 어려워요. 사실 농도 문제는 농도가 3%인 소금을 xg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 이런 것들이니까 네. 사실 이 공식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문자나 변수 이런 것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푼 흔적은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못 푼 건지. 근데 보통 이런 경우는 이 문제 좀
건든 흔적이 있으면 이거 어려워서 못 풀었을 가능성이 네, 좀 그렇죠. 있어요. 예, 네. 문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한 가지 또 진지하게 도경이는 공부하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전 했는데 그 생각만 하고 사실은 실천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그런 유형인 듯해요. 그래서 누군가 끌어가면 네. 그렇게 따라가는 그래서 어떤 수동적인 학습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어머님 말씀이 있었잖아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기부여를 하고 그런 동기부여를 찾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한데 구체적으로 이제 도경이의 동기를 어떻게 부여해 줄지는 그렇죠. 좀 찾아보셔야 될 네. 거고요. 사실 첫 번째로 하셨으면 하는 일은 계획 짜기와 그 실천 여부를 좀 확인하시는 일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수학 풀이 노트를 좀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노트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어머님의 걱정보다는 그래도 도경이가 잘 하고 있다라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평가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그냥 중학교 1학년 선행 지금 하고 있는 대로 그냥 쭉 하고 나가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거는 이제 검사를 결과를 보면서 같이 설명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경이의 전체적인 능력은 한 평균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속도가 다소 떨어지는데 이거를 강점 약점으로 비교해 보면 강점으로는 그 토막짜기, 그다음에 숫자 이런 것들이 강점이 돼 있고요. 약점은 공통 그림 찾기, 기호 쓰기, 즉 집중력에서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수학 성취도 평가를 보면 현행은 80점으로서 15개 중에서 3개 정도 틀린 수준이니까 괜찮은 편이고요. 네. 후행은 20문제 중에서 하나 정도밖에 안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꽤 잘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어머니들이 지금 성적이 잘 나온다고 선행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성취도 평가와 인지 능력을 다 고려해 볼 때 그 선행은 지금 게 너무 쉬워서 앞에 걸 공부하는 거고요. 예습은 수업을 더 잘 듣고 공부를 잘하려고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도경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게 아주 쉽다고 보긴 어렵고 오히려 중학교 올라가서 성적이 잘 나와야 되니까 네. 딱 한 학기 정도 성적을 잘 받기 위한 예습이 맞지 현재가 너무 쉬워서 계속적인 선행을 하는 것은 별로 추천해주고 싶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경이가 어쨌든 수학 그 성취도 평가에서 점수를 좀 잘 받았어요. 일단 어머니께서 좀 한숨 놓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역시 엄마가 끼고 가르치는 게 이렇게 큰 결과를 또 가져오는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또 반성을 하게 되는군요. 역시 엄마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예, 아주 도움이 컸을 거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예. 근데 기본 실력이 탄탄하지만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13번 문제가 틀렸더라고요. 이제 계산을 하면 이제 6 나누기 8분의 1과 8 나누기 7분의 1을 계산을 하면 이게 48과 56 사이에 있는 자연수는 모두 몇 개인가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누셈을 잘 할 수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연수를 세야 되는데 세는 걸 틀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부등호가 있고 등호가 있는데 그 등호가 없는 것과 있는 것의 이제 개수를 세는 것은 사실 고등학교에서도 개수 세는 자연수의 개수 세는 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를 줄이려면 사실 관련 문제에 대한 오답 노트를 좀 정리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 자주 틀린다면 네네. 어쩌다 실수라면 뭐 기억력에 의존해서 나중에 하면 되지만 만약에 반복되는 실수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다시 틀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계산으로 해야 되는지 즉 등호가 양쪽에 다 들어가 있으면 징호 같은 경우 지금 48, 56인데 등호가 다 들어가 있으면 56에서 48을 뺀 후에 2를 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양쪽에 등호가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그냥 양쪽의 끝자 수를 빼면 그 안에 있는 자연수의 개수가 이제 세워지는 거고요. 이렇게 등호가 없이 양쪽에 부등호만 있는 경우에는 그 양 끝에 숫자에서 뺀 후에 다시 또 2를 빼야 돼요. 네. 그래야 그 안에 있는 자연수의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특징들을 기억해 두었다가 문제에 적용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오답 노트에 적어두고 정리하면 나중에 효과가 있겠죠. 이제 도경이의 그 후행 평가를 봤더니 20개 문제 중에 19개 맞고 하나 틀렸거든요. 그 풀어서 틀린 게 4번 문제였는데 분수 관련 문제였어요. 근데 보면 뒤에 맞은 문제가 이 틀린 문제보다 더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렵다기보다는 좀 실수를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후행적인 부분에서는 아이가 좀 기본 개념들을 잘 익히고 있다. 다만 이렇게 실수를 하다 보니까 좀 더 문제풀이를 많이 연습해보는 연습이 조금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야, 얘기 들어보니까 뭐 도경이가 뭐 자신만만해 할 만하네요. 사실 또 어머니가 또 너무 걱정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는데 이제는 조금 풀어줘도 되지 않을까. 좀 스마트폰도 좀 편하게 보게 해주고 아유. 사회 경험을 좀 시켜야 되지 민성훈 않을까. 선생님 예. 아까 말씀하신 거 못 들었어요.
지금부터 더 바짝 아.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이걸로 다 만족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 제가 너무 성적만 보고 빨리 선입견이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더더군다나 이제는 중학생이 되면서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또 해야 되는 그런 학년이 됐기 때문에 일단 중학교 입학을 앞둔 이 시점에서 좀 아이한테 잘 맞을 수 있는 학습법이 있다면 가르쳐 주세요. 지금부터는 스스로 왜 자기 주도가 필요한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목적을 짚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네. 자신의 꿈이라던가 뭐 앞으로 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과 연목을 지어서 뭐 거기 롤모델이 되는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던가 해서 목표를 좀 확실하게 먼저 이제 수립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비 중학생이다 보니까 보면은 이제 반편성 배치고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에 가면 반편성을 하기 위해서 전체 이렇게 초등학교 과정을 아우르는 것들인데 문제집이 한 권으로 정리가 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방학 때 그것들 한번 좀 풀어보면서 이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의 가장 기본은 학습량하고 학습 시간이거든요. 이 엄마가 이제 이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기 원한다면 학습량하고 학습 시간을 정해주고 그 시간에 자기가 공부하는 습관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네. 풀다가 안 풀릴 때 엄마한테 꼭 물어봐야 되냐. 시중에 참고서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참고서를 보고 답안지를 보고 해설지를 보면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깨닫고 나서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것만 엄마한테 물어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지금 도경이가 자기주도 학습을 할 때 이제 엄마는 수학 선생님의 역할도 있고 엄마로서 역할도 있는데요. 네. 그걸 정확히 구분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나 생활 관리 같은 경우는 엄마의 역할인 거고 수학 문제를 가르쳐 주는 거는 그 수학 선생님 역할인데 그렇죠. 제가 제 여동생을 어머니가 부탁을 해가지고 지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돈까지 받고 했거든요. 어머니가 어차피 너 프로페셔널 하네요. 왜냐하면 가족끼리도 그 당시엔 과외가 금지된 시절이었기 때문에 네. 오빠가 동생 가르치는 거는 그 사교육이라고 안 그래서 가르치는데 남들은 굉장히 부러워했죠. 오빠 가르치니까. 근데 밥 먹다가도 수학 얘기하고 수학 얘기하다가는 또 아까 밥 먹던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네, 그렇죠. 이게 오빠인지 선생님인지 헷갈려서 나중에 제가 안 하기로 네. 했던 경험이 나는데 정확히 수학 선생님의 역할과 엄마의 역할은 나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엄마 역할의 경계도 그렇지만 지금 어머님이 고민하시는 게 사실은 그 티칭과 코칭 사이의 그 경계 때문에도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들께서는 그래도 여전히 어머님의 티칭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다. 예,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좀 그 코칭과 티칭이 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네.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 티칭은 수동적인 학생들에게 좀 필요한 학습법이고 코칭은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이 좀 잡힌 학생들에게 맞는 학습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경계가 사실 엄밀하게 구분하기는 좀 힘드실 거예요. 그렇죠. 어머니가 네. 직접 집에서 지도하시는데 야, 이거는 코칭이고 이건 티칭이다 이렇게 하시기는 정말 어려우실 텐데 대략적으로 이 정도는 이거다라고 걸 어떤 선을 좀 정해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스터디 그룹을 계속 하실 만약에 생각이시라면 아까 뭐 다 비슷하신 생각이신데 저도 좀 강조하는데 그 학습량을 좀 명확하게 네. 해줄 수 있는 그런 티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목표가 아무래도 뚜렷하면 그 당일에 해야 될 것, 그리고 미래에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학습 분량에 대한 압박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 목표를 해내려고 하는 의식이 뚜렷해서 스스로 조금 하려고 하는 의식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어머니의 티칭과 코칭이 아직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뭐 티칭이든 코칭이든 뭘 해도 상관이 없다. 대신에 네. 사칭은 하면 안 된다. 이게 뭐냐면은 네. 엄마 친구 얘기를 마치 자기 얘기인 것처럼 하면서 엄마 때는 하루에 문제집 한 권을 풀었다. 아, 그런 내가 사치?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주변에서 그만 좀 하라고 말렸다 이런 식으로 네. 친구 얘기를 자기 얘기인 것처럼 사칭만 안 하면 된다. 아, 네. 네. 어머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경이 같은 경우는 어머니께서 계획을 이끌어서 잘 끌었기 때문에 정말 자기 주도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편하게 끌려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아이가 엄마한테 자꾸 의지를 하게 돼요. 못 풀다가 모르면 엄마, 또 안 풀면 그렇죠. 엄마 하다 보면 자기 걸로 가져가는 게 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계획을 명확하게 뭐 할지를 짜고 그거에 대해서 안 될 경우는 어떠한 방법을 적용해보고 그리고 또 정 힘들면 엄마가 좀 티칭으로 도움을 주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보완할 피드백을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코칭의 방향으로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계획을 짜고 엄마가 없어도 공부를 할 수 네. 있도록 하는 방향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냥 평범한 엄마로서 티칭도 되고 코칭도 되시는 어머님이 그저 굉장히 부러울 따름이고 우리 도경이가 너무 부러워요. 사칭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나 때문에 이렇게 공부했다. 그러게요. 아유.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근데 사실 어머님께서는 항상 이 티칭과 코칭 사이에서 고민을 해오셨으니까 오늘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어머님의 방향을 딱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수닥에서 전해드리는 마지막 응원의 한마디, 결정적 한방 들어보겠습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목표 달성입니다. 주어진 시간에 목표와 과제를 확인하고 꼭 달성하는 연습을 많이 하기 바랍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시작과 끝입니다. 집에서 공부하고 친구와 공부하고 엄마와 공부하다 보면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 약간 섞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놀 때는 노는 거고 공부를 시작할 때는 시작하고 공부하고 끝날 때는 끝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공부가 효과적일 것입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수학 풀이 노트입니다. 하루에 풀어야 될 내용을 정해서 목표와 분량을 정하면 그리고 그 풀이를 수학 풀이 노트에 쓴다면 그 내용들은 모두 도경의 것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리 씨는 또 어떤 결정적 한방을 준비했을까요? 네, 제 결정적 한방은 바로 이겁니다. 마스크. 요즘 그거 많이 쓰시는데. 많이 쓰죠. 예. 보니까 도경이가 그 인터넷 강의를 들을 때 친구랑 너무 말이 많아요. 그래요. 그때 요거를 딱 써주는 거죠, 이렇게. 쓰고 하는 거예요, 공부를. 네? 그렇죠. 그래서 서로 얘기도 안 하고 이거 보면은 말하면 안 되지 네네. 하면서 집중하는 효과도 있고 둘 중에 한 명이 독감에 걸려도 예방하는 건강상으로도 뭔가 도움이 된다. 네, 이거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거 저기 버리지 말고 네. 이리 씨가 계속 하고 있어요, 쓰고 방송 중에. 마무리할까요? 이렇게 계속? 좋아요, 좋아요. 쓸데없는 소리 할 때도? 네,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도록. 자, 엄마가 없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의연하게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도경이가 되길 저희가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재미있는 수학 강연 400초 수학을 함께 들어볼 텐데요. 오늘은 김희진 선생님이 준비하셨죠? 네, 저희가 그 현장에서 있다 보면 수학적 사고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수학적 사고력을 팍 높일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기대되는데요? 놀이 방법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또 이 수학적 사고력에 관심 많잖아요. 네. 저는 어디다 적용하냐면 이제 로또 복권 살 때 적용합니다. 어떻게요? 1년 동안에 한 번도 안 나왔던 번호들을 모아요. 그래서 이 통계와 확률 요거를 응용해가지고 이제 복권을 할 때 그 숫자 6개를 제가 찾아내죠. 그런 1차원적인 거 말고 예. 수학적인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그런 수학적 사고력을 기르는 방법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아니 진짜 그 1차원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요즘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수학적 사고력을 높일 수 있는지 400초 수학에서 지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